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물론 종전선언까지 논의해 비핵화 과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남북 관계에 이어서 북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이 이제 5번째 만남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논의할 중대 사안이 많았었는데 일단 결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분위기 좋은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뉴욕 일정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유엔 총회 중이라서 그 와중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했다는 그 구두 메시지가 무엇일지 네.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북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좀 밝아진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이제 앞으로 물론 어떤 내용이 교환될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은 가지만 일단은 좋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통상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 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김 위원장의 비공개 카드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었을까요?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제5조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핵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앞으로 이제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핵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핵물질,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양산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미래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의 폐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고와 검증, 사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마 좀 북미 간에 굉장히 좀 물밑 조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진전된 면모가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물꼬가 지금 터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 미국의 상응 조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우리가 중재안으로서 거론되던 것이 종전선언과 핵 신고 리스트의 네. 교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온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핵 신고 리스트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공동선언에서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 리스트 신고가 아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과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남북 공동선언에서 상응 조치를 종전선언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현재 북한이 현재까지 이야기해온 바에 따르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핵신고 리스트가 아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이 교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강조한 대목을 보면요.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공식화가 됐고 또 김 위원장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의미일까요?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그 평양 군중들 앞에서 15만 명 앞에서 했던 네. 연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의 21일 날 오후 3시 뉴스에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편집을 했어요. 해서 문 대통령이 육성을 직접 내보내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께서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연설했을 때 대목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강산을
핵 위협이 없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김 위원장과 약속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15만 군중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물론 거기서 뭐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이제 그걸 뭐 정상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수려한 그 외교적 수사로 그렇게 풀어서 비핵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공식화가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도 전 세계에 천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어쨌든 뭐 약속이죠. 이제 예.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또 되돌려서 또 판이 깨질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을 하긴 할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그 실무자들이 올라와서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던 바텀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데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북한에서 한 연설 등을 들면서 그것이 북한에서의 비핵화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네. 돌아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아직까지는 아마 미국에서는 그 말을 이제 100% 수용한다기보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내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간의 회담을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더욱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고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도 아마도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대통령과는 아마 해석이 좀 다른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아직까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굉장히 좀 많은 지뢰밭이 사실 숨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북미 회담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긴 하지만 급물살 중에 또 암초를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정상들은 지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 지난 25년간의 비핵화 역사에서는 좀 다른 면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이제 천명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그런데 미국 내 회의적인 여론을 좀 고려해서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시기를 언제 정도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개된 발언 내용을 보면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비핵화 진전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좀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국내적으로 비판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 회담에 관해서는 멀지 않은 미래에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방식은 예전과 비슷하게 하지만 장소는 싱가포르 외에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국내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뉴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뉴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한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의 중간 선거가 약 4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으로 장소는 어디가 될지도 이제 궁금한데요. 뭐 싱가포르는 아니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쉽지도 않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촉박한 게 사실이죠. 그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과연 중간 선거에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얼마만큼 플러스 요소가 될 건지가 중요한 이제 결정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우 박사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에 불리한 그 정치적 환경과 뉴스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다면은 급하게라도 서둘러서 할 텐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 본인의 재선은 아니고 중간 선거인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그 비핵화에서 표심을 가를 만한 큰 이제 진전이나 진일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 부담을 가르면서까지 이제 과연 또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건지는 또 한 번 또 지켜봐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 같은 경우도 만약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서 선거 전에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워싱턴으로 불러들여서 회담을 열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시기도 중간 선거 이후.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의 재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재선도 아닐 뿐더러 미국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만한 것이 이제 북한 비핵화가 중요한 변수인지는 좀 현지 사정을 봤을 때는 좀 고려해볼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남북미가 한꺼번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앞으로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총회 때 이제 리용호 장관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북한에게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정책 대표와 협상을 제안해 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 회담, 만남이 아직 북한으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러한 만남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미의 회담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회담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남북미 새 정상들이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촉박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이 제안해 놓은 이러한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얼마나 빠르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등이 시기 및 내용 등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수가 있군요.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내 방북한다는 사실과 함께 회담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가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미 부여를 한 건데 이 속뜻은 뭐로 봐야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에 좀 외주를 준 상태였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비핵화에 관련된 뭐 진전된 입장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에 부탁을 하고 이제 북핵 문제를 사실 약간 좀 잠시 외주를 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일종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가져가서 이제 미국에 이제 이것을 사라라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물건이 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제5조도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 중에 아마 조금 이제 들을 만한 가치, 쓸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연내 올해 뭐 참 지금 뭐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해가지고 참 시기가 많이 못 박아져 있는데 올해 안에 뭐 이제 북미 회담부터 더 가속화시키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차원에서 엄청난 가치니까 특별히 자신들이 이제 뭐 북미 관계가 교착이 됐던 상태였죠. 본인이 다시 한 평양을 가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막혔던 게 8월 말의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좀 답답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에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있고 좋은 게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엄청난 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에 대해서 사실 여론의 반응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지금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아직 비핵화의 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북한과의 만남, 회담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내의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회담 자체가 북한이 어떤 특별한 약속을 지금 보여왔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빠른 진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북한과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갔고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만나겠죠. 아무래도 예. 폼페이오 장관도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 의사를 네. 밝혔고, 뭐 리용호 외무상도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만날 것인데, 지금 유 실장님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전반적인 좀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이 전반적인 비핵화 과정, 이 논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좀 기대 수준의 현실화라고 하는 좀 과정을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 연초에 한 4월, 5월 달 그 네. 봄에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북미 정상회담 한 번에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뻥축구식으로 해가지고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지금 이제 그게 점점 기대 수준의 현실화 과정, 조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겁니다. 비핵화 과정이 이제 뭐 난항에 봉착하고 뭐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현실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다고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을 또 진행을 하고 계속 이제 뭐 올 연말까지 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도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북미 뭐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잘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시작으로 날짜별로 이제 문 대통령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좀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연설이 일단은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연설에서 워낙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을 곧 예정해 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오늘은 발언의 방향이나 수위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도 이제 유엔 총회에서 사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회장 내외에서 했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발언의 내용을 조절하고 북한에 대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아마도 리용호 외무상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순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에 따라 수위를 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한번 그려주시죠. 예, 그 아주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았던 작년에 비하면 올해 예. 굉장히 이제 뭐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은 이제 예상 가능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지일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은 보통 이제 뭐 유엔과 대한민국의 관계와 역사,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얘기들에 주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는데 보증인 역할이 중요하겠죠. 이제 네.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큼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만큼 확고하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의지와 절차들을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힘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원론적이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올해만 세 차례만 했던 전에 없던 네. 역사에 없던 이제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시거든요. 그 경험적 자산을 전 세계에 이제 풀어놓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